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2026년 새해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표님. 네. 새해 시작과 함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또 너무 이렇게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 잠깐 해보면 지금 현대차가요, 15%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달려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강하다 보니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어요. 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주도주였죠. 한국에서. 지금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까지 같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램 가격 상승, 그 다음에 향후에 뭐 이익 추정치에 대한 상승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여전히 주도주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말이 많았죠. 일단 관세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글로벌로 가장 저평가되었던 완성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CS를 통해서 이제 로봇 관련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저렴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로봇에 대한 그 기대감, 나아가서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장 상승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기분은 좋은데 좀 무섭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가 없으면 이 상승장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중심으로 또 어떤 주가가 희비가 엇갈릴지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각각 150조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면서 합산해서 지금 300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살짝 조정이 나올까요, 대표님? 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달렸기 올라서. 때문에. 예, 그런데 뭐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갖다 저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26년 영업이익 그리고 2027년에 그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이냐, 가격 수준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2026년, 27년 영업이익을 갖다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슈퍼 사이클에 대한 베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뭐 지금 서버 가격, 공급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젠스랑 같은 경우에서는 CES에서 지금 얘기하기를 향후 피지컬 AI에 대한 로드맵까지 그려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에 대한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요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 쪽 사이드를 좀 보게 되면 그 HB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3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올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를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HBM 지금 출하량 같은 경우가 약 1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반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 탄력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단기 조정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에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 주가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젠슨황 역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오늘 투톱의 상승을 다시 한번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뭐 코스피 5천 시대 이야기가 많았는데 벌써 4,575선입니다. 오늘 장중 한때에 4,60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5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5,200까지 상단을 높인 하우스도 많아요. 더 이상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작년 4월에 한 2,200대 정도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주가 지수를 예측을 하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뭐 EPS 증가율, 그 다음에 멀티플 두 개의 변수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EPS의 증가율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올해 한국의 EPS 증가율이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도 단연 압도적입니다. 반도체가 81% 증가하는 경우 가운데 EPS 증가율은 40%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주가 지수에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이익에 대해서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영업이익 그로스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보통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1개 분기에서 2개 분기 정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센티멘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3분의 1을 갖다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기업 이익 증가율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R 멀티플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기 때문에 가격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스피의 지금 밴드는 PR로 봤을 경우에 1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 가장 저평가된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코스피의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두려워하시는데 그럼 주가가 왜 올랐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주가 상승의 한 60% 정도는 기업 이익 증가에 기반했고 40% 정도는 멀티플의 확장에 기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익 증가율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멀티플의 확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개가 합쳐졌을 경우에는 뭐 5천선은 금방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제 주가 움직임에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시장 전반적인 전망을 봤을 때 상고 하저를 예상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이끌어주고 하반기에는 살짝 주춤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 조정 요인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장을 갖다 예상할 때 제가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생각보다 우상향의 시장을 갖다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조정을 갖다가 불러올 수 있는 요인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출렁거리는 시장을 갖다가 저는 예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AI 투자 사이클, AI 데이터 관련된 투자 사이클에도 많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고 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펀딩,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11월, 12월 달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조정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그런 그 조정의 움직임이 오라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펀딩 이슈였습니다. 즉 자금 조달 이슈였는데 이런 부분은 새해에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스크들이 불거졌을 때 아마 증시는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AI 버블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익성 관련된 설비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올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심으로 번져지면서 아마 차익 실현 압력으로 인해서 조정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4월, 5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파월 연준의 연준 의장 교체기가 지금 맞물리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시기에 시장 수익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체되거나 소폭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하는 경우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재현된다고 하면 한국 시장에도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미중 무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수많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출렁거리는 생각보다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출렁거린다고 하면 차익 실현 압력도 생각보다 강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의 그 변동성이 큰 시장 움직임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내 포트 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없다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50만을 넘어섰을 때, 또 60만 원을 넘어섰을 때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 대표님께 많이 드렸는데 계속해서 2026년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가격에서도 여전히 유효 관점이십니까?
AI 투자 사이클이 네. 올해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2030년 이후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3조 달러를 얘기했지만 이제 5조 달러를 넘어서 8조 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이슈는 존재합니다만 이렇게 미국발의 투자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에 관련된 모멘텀은 당분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투자에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그 주도 산업의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을 넘어서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보여줬고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이전과는 다른 어떤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클리컬한 경기 순환적인 성격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투자 사이클과 맞물리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렸기 때문에 과거에 봤었던 세 번의 대세 상승기가 유효한 특징을 갖다가 이번에 그 랠리가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이번이 4번째 대세 상승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했고 그거의 시작은 아마 작년에 그 4월 달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세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 기간이 몇 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의 주도주의는 반도체를 갖다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저평가되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던 걸로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을 동반한 자동차의 그 모멘텀이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수 효과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캐펙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반도체 소보장들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 온풍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주도주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모건스탠리는 올해 미증시가 나머지 시장을 아웃퍼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놨습니다.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집중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외국인의 수급 동향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0달러 이상을 원달러로 봤을 경우에 1,400원 이상을 넘어서 1,500원까지 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구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미국과의 그 금리 차, 격차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했다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FDI로 인해서 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간으로 봤을 때 200억 달러를 갖다 상회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달러 유출에 대한 우려감도 생각보다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우려감을 갖다가 모두 원달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업들의 환전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투자자들의 한국 국제 투자나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공급도 이전보다는 증가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금 해외 투자를 갖다가 국내로 좀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1,4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아마 그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투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 자금이 다른 나라에 투자할 경우에는 환율을 보고 투자하는 속성을 보이겠는데요. 환차 손해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결국에 한국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지금 보유 비중이 한 35% 정도 되는데 역사 평균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룸이 많이 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경우에는 더 들어올 여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CES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의 주인공은 당연히 현대차가 되겠죠.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를 하면서 지금
피지컬 AI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깐부 회동에 이어서 젠슨 황과 정의선 회장이 라스베가스에서 2차 회동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또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일단 이번 CES에서 현대차의 가장 큰 포부는 모빌리티 기업을 넘어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탈바꿈했음을 전 세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여줬었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 그동안 못 갔던 울분을 토하듯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로봇 관련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로봇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의 로드맵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생성형 AI를 거쳐서 생성형 AI부터 시작돼서 에이전트 AI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피지컬 AI로 완성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AI가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게 되는 건데 크게 봤을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체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미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앞서가려고 테슬라나 워낙 다른 나라의 그 기업들이 조금 앞서가고는 있지만 현대차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시제품들 같은 경우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어떤 그 조지아 공장에 배치가 되고 실제적으로 생산에 기여한다라는 점에서 제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PSR 관점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기대감을 반영해서 정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에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을 갖다가 생산성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냐, 공장에 배치해가지고 그 비용을 갖다 절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행보가 아주 궁금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벤치랑 협업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인공지능 회사들이 이걸 갖다가 어떤 구체적인 수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과시화될 것 같고요. 기존의 B2B를 넘어서 B2C로 완전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마 로봇 휴머노이드의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 관심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주가도 생각보다는 지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피지컬 AI 로봇 섹터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현대차,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죠. 어제 조용하게 올랐던 섹터가 증권주였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하루 만에 또 차익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한 점은 아쉽지만 증권주의 상승이 어제 좀 눈에 띄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 가져갈까요? 뭐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나오죠. 갖다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사주 의무 수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지주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금융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증권이나 보험도 자사주 비중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뭐 밸류 프로그램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뭐 증권이나 보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이랑 보험도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섹터를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유망한 업종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 특히나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주도주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에 기대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뭐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장 저평가됐던 자동차, 현대차 그룹 등에 대해서 투자자들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대균 KCJ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